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집을 찾아서 계약하려는 시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중에 알아야 될 사항,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가 됐으면 계약기간 만료죠.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아니면 계약 연장해서 계속 살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차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요. 어느 집을 계약하건 어디에 살던 필요한 대처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계약할 때 조심조심 해야 될 내용인데요. 계약할 집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계약할 집은요,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는요, 갑구를 보아야 되고 을구를 보아야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들어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위반 여부 등이 나타나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유자의 변경사항이라던가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빌렸다던가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압류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이 신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력서,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서 계약할 집주인이 맞는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집주인은요, 꼭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의 집주인이 다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자, 그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자의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위임장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분증 진위 확인 전화는요, 1382로 하면은 쉽게 신분증 진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확인 설명을 해줍니다. 확인 설명서라는 걸 토대로 해서 확인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때 계약자가 알아야 될 사항은요. 이 확인 설명서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공적 장부를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파악한 계약할 집의 현황이죠. 현황, 그리고 임대인이 설명한 집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확인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류,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러한 확인 설명도 받고 또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하고 소유자도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계약할 주소지, 층수, 호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입신고하고 계약지를 인수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계약금 잔금일, 그 다음에 잔금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맞는지 계약서상에 내가 얘기한 내용과 서로 구두로 얘기를 하겠죠.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구두로 얘기한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확인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화로 나누는 특별한 사항, 특약 사항까지 확인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 기간 중에 알면 좋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더 살겠어요, 계약 갱신할까요, 이사 나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없이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계약갱신 청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집주인이 나는 다른 사람을 임차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임차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랑 이제 계약을 그만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임차인은 총에서 4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1년 살고 2년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싫어요, 저는 2년 더 살 거예요, 저는 4년까지 다 살 거예요 하고 계약 갱신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그리고 전세와 월세,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해서 2년 동안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소득공제는 국세청 126, 전화번호 126으로 문의하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사를 나갈 때도 있고 재계약을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재계약하시는 분 몇 분 도와드렸는데요. 재계약할 때 관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계약할 때는 꼭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사항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 계약해서 들어올 때는 위반 건축물이 없었는데 계약하고 사는 동안에 위반 건축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에는 꼭 보증금에 증액한 만큼의 보증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인데요. 이사 나갈 때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사 나가기 2, 3개월 전쯤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협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기간 만료 2, 3개월 전후로 이사 날짜를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계약기간 만료가 딱 되면 주인이 돈을 줘서 이사 나가는 걸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액의 월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딱 청소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돈을 1억씩 2억씩 통장에다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니까 전세금이라던가 보증금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주인이 충분히 여유 있게 서로 협의해서 계약기간 만료 2, 3개월 전후로 협조해서 이사를 나갔으면 좋겠고요. 계약기간 만료 2, 3개월 전후로 절대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꼭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실효가 되고 나서 이사가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차 계약 후까지 꼭 지켜야 되는 부분,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명심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알아봐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역전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세집을 찾을 때는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 땅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은요, 사실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주인이 5년 이상 오랫동안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면서 주인이 살고 있는 집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이 가능한 집보다 훨씬 더 안전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람의 일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고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의 집을 전세를 내는 집은 땅값이나 집값을 비례했을 때 정말 안전한 집들이 많거든요.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임대를 하면서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험하게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시대에 역전세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 집에 대한 애착이라던가 세입자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버려두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월세 구하잖아요. 월세 구할 때는 꼭 신축집을 굉장히 많이 청년들이 찾는데, 그 신축집일수록 채권 최고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금 내에 있는 보증금의 월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임대한 10년 이상 임대한 집은 거의 채권 최고액이 없다, 은행에 잡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0년 이내의 집들은 아직 다 갚지 못할 시기일 수도 있고요. 5년에서 10년 이내면 갚은 경우도 많고 또 그대로 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금 내에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알 건 알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서로 이 어려운 또 역전세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림역 주변에서 관악구에서 전세, 월세 구하신다면요, 저희 미건부동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